돈으로 20만 원 정도는 구매했고요. 제 주변 동료들도 같이 지금 엔화 계속 사고 있긴 해요. 예, 보신 대로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면서 슈퍼 엔저에 따른 다양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엔화가 지금 800원대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800원대의 엔화를 본 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 여행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깜짝 놀라는 게 물가예요. 네. 야, 900엔, 1000엔짜리 음식이 10년 전, 20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야, 우리는 김밥이나 짜장면도 네. 5년에 40%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 여행 가시는 분이 야, 1000엔은 한 10,000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9,000원, 8,000원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19일 장중한 때 100엔당 897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은 그동안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안 오르니 소득이 안 오르니까 씀씀이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풀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많이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일본의 이 중앙은행장이 바뀌었어요. 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회의가 열렸어요. 일본에서. 금융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해 주시고요. 가게도 제발 부대 비용 안 받을 테니까 대출해서 소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원화 가치는 강세잖아요. 예. 지금 뭐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원화는 또 강세인데 또 이 엔화는 약세다 보니까 달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제 일본 여행도 늘고 일본산 제품 판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 재팬이 아니라 바이 재팬으로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여행, 제주 여행 가느니 일본 네. 가는 게 더 싸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에도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8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즉 엔화 약세가 여행 수지 적자의 주범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행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맥주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보니까 일본 맥주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서 1.5배, 150%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마 노재팬 운동으로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아마 유니클로라는 의류 제품 회사예요. 여기는 아마 일부 매장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해 매출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늘어나서 이 노재팬 운동 한국에서 있었어? 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엔화를 막 주변에 사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 주식을 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엔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요. 예. 일단 환전해서 집에다 금고에다 쟁여놓겠다는 분, 환전 수요. 또 하나는 그냥 일본 엔화 사서 은행에다 예금하는 엔화 예금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에 아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네. 수요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중은행의 환전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5배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명동과 같은 이제 이 민간 사설 업체도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대 은행의 엔화 잔액 역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7조 원 잔액이 넘어서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엔화 가치 떨어질 때 좀 사서 투자 목적이든 여행 목적이든 미리 사두고 이제 쟁여놓겠다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명사 버핏까지 예. 일본 주식 샀다라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전체 일본 주식에 대한 이제 잔액, 투자 잔액도 4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비교했더니 한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쏠림 현상이에요. 그 일본 증시만 사고 그동안 샀던 같은 기간 중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팔고 홍콩 주식 다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엔화 가치 낮을 때 투자해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 이익까지 보겠다라는 심리인 건 맞는데 주의할 점. 환율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 리스크. 또 하나는 일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늦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세금이나 수수료 부가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저로 오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고 엔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수출 경합이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 제조업체, 제조업 분야의 경쟁은 여전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데요. 0에서부터 1 사이 숫자로 표현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전 세계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엔저와 이제 민감한 경합도가 민감한 이 업종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업종 여전히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화는 기록적인 약세인데 원화는 강세다 보니까 이중고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 수출 가격, 제품의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떨어지고요. 여기에다 수출 물량까지 0.2%포인트 감소합니다. 자, 물론 예전에 비해서 수출 경합도가 좀 좀 다소 둔화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장이 많이 현지화돼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엔화가 약세니까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